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나의원 여러분께서 일단 배관하는 분들이니까 나 요즘 이제 특별한 경우 강의를 잘 안 해. 대학에 이제 특강 외에는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도 나이는 먹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 주제는 임상을 통해서 57년 진료를 했으니까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인천에 그 권혜근 현 총재도 오셨고 또 김혜중 전 총재도 오셨고, 그리고 라이온스 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누추한 우리 병원에 이 세미나실까지 오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앞으로 이 세미나가 우리 이 자리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오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주셔서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강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거 들게 되면 이제 성인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성인병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난 평생 중풍과 치매, 이제 성인병만 57년째 진료를 하고 있고, 아까 엄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71년부터 물려주려고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거의 한 150만 명 정도 물려주려고 지금까지 해왔고, 요즘 이제 하니까 옆에 로컬 의원들이 컴플레인을 왜 하느냐. 물려진료에서 환자 유객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되도록 조금 지양을 합니다만은, 저는 어렵다,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냥 해드려요. 그리고 또 힘든다, 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맞게끔 제가 맞춤 진료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이제 서로는 필요 없고, 언더우드 박사, 연대를 설립한 언더우드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설 수만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입원 환자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말을 못한 사람도 있고, 이 뇌혈관 질환으로 또 듣지를 못하는 사람, 청력 자체가 나빠서 못 듣는 사람, 걷지 못한 사람, 서지도 못한 사람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 볼 때 언더우드 박사의 기도문 자체가 굉장히 함축성 있는 중요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수많은 질병과 공포 속에서 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신체 통증,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 잠이 안 온다,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정서가 난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증상들이 되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성병이라는 이름을 달고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병원에 가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 어렵고 그저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스트레스다, 또는 환경적 요인에서 왔다, 이렇게만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신경성이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긍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호용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이제 우리가 주로 흐르는 커피 같은 가공식품을 보면은 아침에 주로 이제 한 잔씩 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체질을 맞을 땐 관계없는데 맞지 않을 땐
유해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옷과 그릇에 남아있는 합성세제, 찌꺼기 이런 것들도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농약, 잔유물, 화학 조미료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육류 속에 있는 항생물질, 지하철 또는 도로에서 들어마시는 매연, 미세먼지, 공기 중에 흐르는 세균 바이러스, 대기오염, 수질오염, 분진, 낙진, 소음,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독소와 유해물질,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이나 규칙적인 어떤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다 만성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여러 라이온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제대로 하면 2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요약해서 제가 꼭 필요한 말씀만 좀 해드릴게요. 우리 인체는 체중 자체 70% 수분이 물입니다. 물. 우리 수분이 일단은 70%가 많아도 문제가 있고 떨어져도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화하는 것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생수나 정수기에 물을 250cc, 생수는 한 병에 500cc입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한꺼번에 이거를 아침 눈 뜨고 일어나면 500cc를 다 드셔야 되고 미지근해야 됩니다. 차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일단 위가 기능성 위염이나 역류성이나 또는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성에서 위가 나쁜 사람들은 250cc 먹으자도 한 잔이면 됩니다. 한 잔을 미지근하게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더니 죽상경화증이 심하다, 또는 콜레스테롤이 심한데 특히 LDL, HDL은 고밀도, LDL은 저밀도인데 HDL은 몸에 도움되는 콜레스테롤이고 LDL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검사를 했더니 LDL 수치가 높더라. 또 TG, 중성지방 수치가 높더라. 그럼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이 정상인데 200이나 3, 400이 되면 당뇨병으로 걸어가 버린 겁니다. 당뇨병. 그 당뇨가 당뇨로 끝나는 게, 당뇨는 실질적으로 당뇨가 심해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혈액 투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여러 가지 콩팥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뇨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합병증이 제일 많은 게 눈이 이제 눈에 망막이나 이 결막에 당뇨로 인해서 망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뇨병성 실명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 발가락 같은데 괴저가 생깁니다. 당뇨병성 괴저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 신경통인데 당뇨병성 신경통은 어떤 스테로이드 제조도 치료가 안 됩니다. 당뇨병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당뇨 자체를 치료해야 통증이 없어져요. 다리가 저리다, 아프다, 쥐가 난다. 그럴 때 일반적인 증상은 치료가 되지만 당뇨병성에서 왔을 때는 거의 통증, 저린 거, 쥐나는 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뇨가 얼마나 무섭다. 그러면 결국 중성지방이다. 중성지방은 탄수화물이다. 쌀밥, 설탕, 빵, 과자, 밀가루, 라면. 이러한 음식 자체가 당질성으로 보는데, 이걸 일단 우리가 검사할 때 TG가 100 이하가 돼야 정상입니다. 150, 200 되면은 제일 걱정이 당뇨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인병에서 그 다음에 60세가 넘으면 65%가 죽상경화증이 옵니다. 죽상경화는 뭐냐?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데 피가 팥죽처럼 걸쭉걸쭉하게 바뀌어진다. 피가
팥죽처럼 걸쭉걸쭉하면서 혈관에 기름이 끼는 거예요. 이제 LDL 콜레스테롤도 끼고 걸쭉걸쭉하면서 이 모세혈관 실핏줄에 피가 안 돌아. 그럼 증세가 뭐가 오느냐? 어지럽다. 머리가 맑지를 못하다. 팔다리 손끝발끝이 저리다. 그 다음에 이유 없이 통증이 온다. 이 신경통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인데 아침 운동이나 무조건 이거 위가 좋은 사람 한 병 다 드셔야 돼요. 미지근해야 돼요. 차분은 절대 안 됩니다. 위가 나쁜 사람은 반을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데 단 죽상경화증이나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다 그럴 때는 요 반을 드시고 들기름이 이제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들기름 자체가 볶은 것보다 나물로 자른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걸 이제 한 숟갈 드시고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이 견과류인데 호두, 해바라기, 호박씨 요 세 가지를 슈퍼에 감싸니까 요걸 세 가지를 본인의 손으로 반 주먹 정도를 섞어서 반 주먹 정도를 가지고 우유나 두유, 예를 들어서 위가 나쁜 사람은 우유가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두유가 좋아요. 슈퍼에 가면 종이팩 뜬 이 두유나 우유가 190ml입니다. 그거를 우유 5개, 두유 5개 위에 큰 문제 없으면 사서 냉장고에 넣고 오늘은 두유, 내일은 우유. 두유를 꺼내서 일단 전자레인지 따끈하게 데워서 견과류, 호두, 해바라기, 호박씨 세 가지를 섞은 것을 반 주먹을 두유와 섞어서 믹스하게 갈아서 그걸 아침에 드시고 밥은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충분한 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드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우리가 보통 평균 하루에 4,000에서 5,000걸 걸어냈어요. 60세가 넘으면 헬스센터 근력 운동은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길을 걷는 것도 되지만 집안에서 이 거실이나 방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20분을 걸어요. 20분 걸으면 1000보가 됩니다. 1000보. 그걸 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점심시간 돼가지고 아침을 안 먹어서 허기해질 거 아니겠어요? 점심시간에 물도 이거 아니 그 참 아까 반 위가 나쁜 사람 반을 들어서 유산소 운동 끝내고 반을 맞아 드셔야 돼요. 그럼 500cc 드셨죠? 점심시간 돼가지고 다시 또 250cc 들어도 위가 좋은 사람은 한꺼번에 500cc 다 드시래요. 아침에 점심에 드시고 그 다음에 아침을 밥을 안 먹고 견과류를 들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 몸에 굉장히 음식이 필요하니까 물 있는 음식 점심은 물을 많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쿠팡에 가면 요즘은 곰탕, 갈비탕 이런 걸 폐하게 된 걸 팝니다. 그 굉장히 아주 10%서 우리 먹어보는데 참 좋아요. 오늘 밥을 말아서 물을 좀 많이 말아가지고 한 그릇. 그게 아니면 집에서 청국장이나 미역국이나 한 그릇에서 말아가지고 다 드시고 그 다음에 또 20분 더 거는 거예요. 아침에 20분, 점심에 20분. 그 다음에 위 나쁜 사람은 물을 반 들었어요. 저희 운동 끝난 후에 250cc 맞아도 다 드시고 저녁 시간 되가 다시 또 물 한 병을 드시든 반을 드셔야 돼요. 그럼 저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이 필요할 때 있어요. 죽상경화증으로 혈관 속에 피가 탁하거나 LDL 콜레스테롤 높거나 중성 지방이 높아도 동물성 지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이 오리고기예요. 오리고기 아니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좋은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요걸 드셔야 돼요. 이 죽상경화 검사라는 것은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다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수치가 보통 900 정도가 정상인데 딱 체크를 하면 60세, 70세 전후 되면 거의
2,000 정도, 2,500까지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2,500이 넘어서 2,500 이상 되면 바로 1년 안에 중풍입니다. 1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관 속에 피가 팥죽처럼 걸쭉하게 탁해진다는 게 그렇게 무섭고, 그와 동시에 우리 혈관이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예요. 12만 킬로미터. 지구 두 바퀴 반 정도의 길이를 가진 혈관을 가지고 있는데, 굵은 핏줄을 이 죽상경화가 와서 피가 탁하고 걸쭉고 팥죽처럼 걸쭉고 해도 피가 잘 돕니다. 실핏줄이 제일 많은 데가 모세혈관이 머리와 심장, 손끝 발끝이에요. 그럼 머리는 우리 라이온 여러분 아시겠지만, 머리가 모든 말 듣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눈을 보는 거, 그 수족을 움직이게 뇌가 지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어떨 때 어칠한 증세와 또 이상하게 정신이 깜빡할 때가 있어. 또 이상하게 머리가 맑지를 못해. 두부불처럼 하루 종일 맑지를 못해. 뒷골도 뻐근하고 이상해. 귀에 소리도 안 나면서 꼭 이병증 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 벌써 죽상경화 심해가지고 모세 실핏줄, 이 머리에 제일 많습니다. 굵은 핏줄이 경동맥, 이거 외에는 전부 가는 핏줄이에요. 피가, 우리가 피가 탁하니까 굵은 핏줄은 피가 흐르잖아. 우리 수도 파이프 보면 흙탕물이 가도 굵은 데는 흐르지만은 이 조그만 이 못에 적은 거리가 피가 탁하면 흐르지 못하지. 피가 공급이 안 돼.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어지럼이 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파지고, 그러다 뇌암에 올라가면 중풍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부정맥이 오게 돼요. 브라디카르디아로 서백 심장이 느려지고, 또 안 그러면 정충증이라고 심장이 막 뛰고 뚝딱뚝딱뚝딱 하는 어떤 경험은 막 그렇게 심장이 오씩 뛰면서 먼저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심장 우회수에서 넣는다, 안 그러면 인공심장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음식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죽상경화만 심해서 온 거예요. 그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니까 일단 그 지구 두 바퀴 반 정도의 많은 핏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리가 쥐가 난다, 손끝이 저리다, 발이 저리다, 뒷골이 뻔하다, 모세혈관이 죽상경화 심하다,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6개월이 되면 한 번씩 바뀝니다. 우리가 체질 개선한다, 체질을 바꾸세요, 체질 개선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하루 이틀 되면 6개월간 유산소 운동, 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긍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정신적으로 안정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6개월간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포가 바뀌어집니다.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죽상경화에서 체크했더니 2,000 넘는 것이 900 정서로 내려왔고, 그 다음 토탈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더니 180이 정상인데 130, LDL 자체가 150이 100이 정상인데 그걸 100으로 내려왔다. 중성지방이 100이 정상인데 300이 되는데 100으로 내려왔다. 6개월 되면 거의 식습, 경과를 하고,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 6개월은 거의 체질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강조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시중에 이 의료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대단히 많아요. 우리 식생활 중에서 염분 섭취 자체가 시비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각 무조건 노솔트 싱겁게 먹어라, 짜면 안 된다. 일본 독일 의사는 짜게 먹어라. 자, 우리가 소금을 일반적으로 하루에 10g 정도밖에 안 먹어요. 소금을. 그럼 소금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 20g 정도가 필요합니다. 20g.
그러면은 제가 요 예를 한번 드릴게요. 바다에 랍스타 있죠, 랍스타. 랍스타가 150년 살고, 고래가 220년 살고, 거북이가 300년 살고, 상어가 500년 삽니다. 그러면은 바다에 짠물 염도가 3%입니다. 바다의 동물들은 바다 물과 해조를 먹고 300년, 400년 살아요. 우리 육지동물, 사람들은 85세 전후가 되면 80%가 죽습니다. 90세가 되면 90%가 죽어요. 난 지금 85세인데 데드라인이 걸려 있거든. 투모로우 이즈 미스테리.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관리 잘하면 95세 내가 골프 같이 하는 권노갑신이 저 장관 지나선들하고 매주 화요일 하는 그분이 95세입니다. 일주일에 3번 골프 쳐요. 그래 하듯이 이 염분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가 여름에 보면은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소금덩어리 2개를 먹들어 주거든요. 여름에 검은 티를 입고 운동을 하고 땀이 나잖아. 땀이 나면 소금이 뱄니다. 근데 소금이 안 밴 사람이 있어요. 안 밴 사람은 혈압이 낮거나 또는 기 자체가 극도로 떨어져 있거나 헤모글로빈이 떨어지거나 혈소판이 부족한 혈소판,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낮거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땀이 소금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나는 평생 임상을 통해서 20g의 소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 손톱 내 85세면 빨갛잖아요. 반달도 있고 85세 되면 이거 허옇게 각질화됩니다. 바이타민 B1, B6, B12가 부족해지거든. 이 염분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소금 먹은 지는 5년 이상 됩니다만 80세부터 소금 먹어요. 난 80세부터 혈압약 당뇨약을 먹는데 난 당뇨혈압 심하지 않지만 80세 전까지는 아무 약을 안 먹었어요. 이 소금을 먹은 지는 80세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아침에 일단 식사하면 함초소금이라고 천일염인데 요게 한 2통에 한 돈 10,000원 합니다. 요걸 가지고 티스푼이 거기에 2g 티스푼 그걸 가지고 밥 먹고 한 숟갈 무조건 딱 드시고 또 저녁에 한 숟갈 딱 하루에 2번만 드시라. 드시면 첫째 피곤이 안 오게 돼요. 피곤이 안 오고 몸 자체가 아픈 데가 별로 없고 쥐도 안 나고 이래요. 우리가 쥐가 날 때는 우리가 마그네슘이 떨어져. 다리에 쥐가 난다. 발에 쥐가 난다. 마그네슘 자체가 떨어지면 쥐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노폐물이 몸에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 대화제약의 마그네스라고 쥐가 날 때 대화제약서라는 마그네스라는 약이 있어요. 그걸 사서 드시면 쥐가 안 납니다. 일단 그걸 피를 맑게 하면서 쥐를 막아주는 것은 대화제약에서는 마그네스라는 알약을 사서 나이가 70 전후 되면 쥐가 다리에 거의 다 납니다. 피곤해도 나고 많이 걸어도 나고 신경쓰도 나는 거예요. 마그네스 같은 막을 큰 상병으로 드셔도 되니까 그런 걸 드시고 제일 문제는 저는 강조하는 것이 요즘 환자를 보면 나 특징을 월수고 뭔데 소금 먹고 소금을 먹어라. 염분을 섭취해라. 바다의 동물들 보라 이래요. 3%의 바다물과 해조를 먹고 사는 300년, 400년 살아요. 걔네들이 무슨 갈비를 먹습니까? 불고기를 먹습니까? 바다의 동물들이. 근데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살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식생활이고 환경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견과류에다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산소 운동에다가 그 다음에 출산 경화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소금으로 거의 해결할 수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는 티칭을 하는데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뭐 생활 습관병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밥 먹고 바로 누워 잔다는 것도 안 되고 또이 되도록이면 화 많이 내지 말고 그래서 나는 항상 환자한테 화병, 공황장애, 불안초조 울면 상열과 열이 확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런 환자가 꽤 많으세요. 그럴 때는 긍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베풀고 베푼다는 물질적으로 베푸는 정신적으로 베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 난 신경정신과 한방 전문의 1호 전문입니다. 1호. 신경정신과만 평생을 봐왔는데 요즘 우리 병원 오면 요즘 한방도 6가지 질병이 보험이 됩니다. 척추협착, 그 다음에 관하사, 그 다음에 기능성 위염소, 위가 역류성이나 위축성이나 신경성 소화안되고 이런 경우, 월경통, 그 다음에 뭐 이런 질환들이 실질적으로 야간제 우리 한방에 가면 30만 원, 보험은 6만 원이죠. 6만 원. 이제 아무나 안 해주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듯이 라이온들이 우리 지정병원에 있으니까 오시면 언제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강의 시간이 만 2시간 필요한데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엄 교수가 요 설문지를 줬거든. 설문지보다도 질문 핵심 질문들을 줬는데 내가 강의한 내용이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챙겨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 요 아까 강의했는데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 만성질환, 고혈압, 협착, 당뇨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 근데 요 강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에서 치매, 파킨슨, 뇌졸중 예방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심혈관 자체는 요즘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스트레스 받고 또는 생활 환경에 의해서 불안증을 느끼고 갑자기 공황장애는 갑자기 조울증,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멀쩡하다가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제일 심장에서 원인이 돼요. 라이언 여러분께서 오신 우리 심혈관센터 연대 교수하고 인하대 교수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 심장내과 전문의가 왔는데 심초음파 24시간 달고 하는 거 이런 거 라이언들을 스페셜로 다 해드릴 거예요. 심혈관 심장내과 전문의 우리나라 수가 적으세요. 많지 않으세요. 도움되면 도와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치매는 MMSE 검사라고 검사를 따가면 검사를 몇 번 안 따가면 답이 나와요. 당시 치매가 알츠하이머냐 혈관성이냐 이게 중등증이냐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거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점수가 30점이 만점인데 한 15점 이하 되면은 아리세트 같은 처방을 보험을 다 해드려요. 처방 받으면 그걸 쭉 드신다고 안 그러면 또 한방약도 치방만이라고 치매를 막아주는 그런 알약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 건 다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것이 각 보건소도 하지만 그런 검사도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신경정신과 전문의 가는 이런데 심장내과 의사 가는 데서 하면은 도움될 수 있고 그냥 막연히 병원을 가는 것보다 그래도 라이온에 하는 병원이니까 우리 여러분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도움 드리고 싶죠. 이 의료업은 부자들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봉사하고 베풀고 그렇게 의료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치매, 파킨슨, 뇌졸중 이거는 내가 강의하는 것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추협착 대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결과적으로 협착이라는 것은 이제 사진을 찍으면은
약 거의 60대 전후에 온 경우는 되도록 수술을 하지 말라는 70이 넘은데 도저히 힘이 들 때는 도저히 힘들 때 다리가 저리고 걷기 힘들 때는 신경성형술이나 여러 가지 요법으로 수술을 하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수도 파이프가 이 노후화가 물이 새서 그 70세를 기준으로 비율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수도 파이프 물이 샜단 말이에요. 물이 새서 갔더니 그 전문가가 딱 오더니 물 새니까 이걸 결찰해서 묶어서 물 안 새게 하자 하는 전문가가 있고 한 사람은 이거 잘라내고 새 파이프 연결해요. 자 그러면 잘라내고 헌 파이프가 전부 노후화되는데 고개만 잘라내고 새 파이프를 연결을 했어. 연결을 했더니 조금 전에 옆에 또 터지는 거야. 또 물새고 이거 또 터지는 거야. 이 70세 넘은 허리는 잘못하면 수술했는데 또 두 번, 세 번 이상은 못해요. 또 문제가 생기면 되듯이 절대 수술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보존하면 다 치료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한방적으로 PR이 아니라 침이나 뜸이나 부항이나 견인용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제자리에 넣어주는 방법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상황이 이 추간판 탈출돼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때 수술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은 되도록이면 70세 전후는 하지 말아야 되죠. 또 젊은 사람들도 요즘 40대, 30대도 허리 때문에 수술을 덜커덕 해버려요. 그리고 후유증 나쁜 젊은이가 많아요. 젊은 사람 절대 하면 안 돼요. 70세 넘어서는 해야 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같은 데 관절 같은 경우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걸 만약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추천하는 대한의원에서 하는 한쪽에 200만 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지원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꼭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한쪽에 수술하는데 수술비를 200만 원씩 한쪽에 양쪽으로 400만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 이제 대한노인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회장도 했고 고문도 했는데 지금 이제 부영의 이주물 회장이 노인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임에서 법정 이사를 하고 하도 부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노인에 사는 노인재단이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무릎 수술할 때는 도움을 드려요. 아주 필요할 때는 음교수를 통하든지 어떻게 통하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한쪽 200만 원도 크잖아요. 그죠? 양쪽 한 400만 원 지원받도록 내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협착은 보험으로 당뇨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가 안 좋다. 우리 병원에서 엑스레이 허리를 찍으면 10,000원이야. 보험으로. 엑스레이 찍는데 10,000원밖에 안 들어. 그럼 일반적으로 척추나 경추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이렇게 같이. 경추가 나쁘면 허리 같이 이상이 오고 허리가 나쁘면 경추가 항상 같이 나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찍어야 돼요. 두 군데 찍으면 보험을 2만 원밖에 안 들어. 딱 판독에서 협착이다. 허리가 4, 5번 꼬리뼈가 주로 많이 고장이 생기거든. 목은 5번, 6번, 6번, 7번이 고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찍으면 결과 딱 나오면 허리에 협착이다. 그럼 보험으로 일단 혜택을 드려요. 여간제 짓는데 한 30만 줘야 돼요. 그리고 6만 원이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시면 2번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처방을 15만 원인데 50% 드셔야 돼요. 그 보험이 이렇게 정확한 지인단에 내는 사람은 그렇게 혜택을 드릴 수가 있다. 모두 몰라서 덕을 혜택을 못 입는 경우만 그걸 얼마든지 우리 라이온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봉사하고 베풀고 한쪽에 그 불편할 때 한쪽에 힘이 돼줘야 하는 것이 우리 라이온이즘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모두 안 와서 못하는 거죠. 오시면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노화에 따라 변화하는 영양 요구를 어떻게 줘요? 아까 다 강의 다르면서 물은 중요한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70%에서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옵니다. 70%를 몸을 유지해줘요. 그 물로 유지하는 물로. 꼭 이거 생수를 삼다수나 뭐 이런 몽베스들이고 이런 것들 아니면 정수기물을 머그잔이고 250cc니까 미중 찬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몸이 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거나 하면은 치매가 빨리 옵니다. 배가 차면 젊은 애들 보면 손발 배가 차면 아기를 못 가잖아. 몸이 산성하려면 알칼리성 체질은 더워요. 손발이 따뜻해. 그래서 물은 미지근하고 따뜻한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니어에 대한 적합한 운동은 어떤 것이면 하루에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보통 저는 작년까지 평균 5,000보 이하가 없어요. 골프 칠 때는 15,000보, 12,000보지만 평소에 요즘 골프가 재미가 없어서 잘 안 해요. 뭐 일주일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합니다만 그 외에는 전에는 미쳐가지고 다녔는데 우리 김혜중 총재 힘들고 잘 칩니다만은 그래 요즘은 잘 압니다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이런 힘들어요. 요즘 또 더 좋은 운동은 황토길 맨발로 걷기 운동이 더 좋으세요. 그건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는데 발바닥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손바닥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귀에도 오장육부가 있어요. 이 발바닥을 혈압이 있거나 고전이 있거나 또 이 혈관이 자꾸 수축이 되거나 모세혈관이 막히고 있거나 발바닥 운동이 시작하는데 내 친구 후배 하나가 유명한 의사입니다. 인천의 모 병원 부인은 의사고 남편은 우리 경대 한의대 후배입니다.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진료를 못해요. 왔어요. 진료를 못해요. 그래 박창동인가 서울대 법대 나온 분이 맨발 걷기 운동 회장입니다. 그 나와요. 맨발 걷기 황토길 맨발 박창모야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분이 회장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6개월간 치료하고 깨끗하게 파킨슨병이나 뭐 의사 자기 부인은 의사고 자기도 한의사고 아산병원에 뭐 다리도 안 낫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 황토 이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일 6개월 하니까 이 다 치료합니다. 이거. 내 후배인데 한의 후배야. 한의 후배입니다. 그렇게끔 이 맨발 걷기 운동 자체가 오장육부의 발바닥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물 복용이 많은 시니어들이 꼭 해야 할 이거는 뭐 약물 복용은 의사들 말 들어야 되고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건강 습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5분 했는데 치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해드릴게요. 하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조금 질문 한 두 분 강의 들으면서 또 아이디가 질문하실 부분 있을 거예요. 한번 하세요. 총재님 네. 질문이 아니고요. 정말 지금 제가 총재님 처음 뵐 때가 47년 되거든요. 그래 지금 아까 이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47년 전에 제가 총재님 처음 뵙고 같이 정신문화 이런 걸 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렇게 머리만 조금 여기 없는 분이지 목소리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아니 그 말씀하시면서 그 웃는 모습이 무엇이고 이 모습이 똑같아요. 47년 과찬 김총재 과찬 아니 어떻게 그래서 그러한 그런 것을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자 그거는 네.
내가 이 스피치 내용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 하루에 그건 하루에 4,000보 이하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5,000보 이상 걸었거든. 오늘도 2,024보를 걸었는데 평균 저는 실천하는 걸 강의하는 거지. 나는 내가 실천하지 않는 거는 강의를 안 합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그래서 내가 제일 여기서 건의예요, 건의. 그래 이 보생화사잖아, 보생화사. 보생 그러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보생화사야. 그를 벗자. 누울 왔자. 누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저 자랑해. 지금 85년 살면서 낮잠 한 번 잔 일 없어요. 앉아서 좋을 때는 있었어. 일요일 같은 날 한 번도 낮잠 안 잤어요. 네, 저녁에는 평균 6시간 7시간 누우면 자니까. 역시 나 이제 내 식생활하고 걷는 규칙적인 운동하고 규칙적인 식생활인 거예요. 김 총재 뭐 일단 좋은 칭찬해 줬으니까 내가 그러잖아. 투모로우 이즈 미스테이크.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는 자신 있게 환자 진료하고 있어요. 월수금 특집만 하니까. 뭐 언제나 라이온들이 오시면 월수금 오시면 우리 저기 우리 조 선생 우리 담당 간호사님 계시는데 오시면은 내가 허리가 아프다. 입이 돌아간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이런 경우는 보험이 나요. 야간제 쓰는데 30만 40만 원인데 6만 원이면 진짜나. 그러면 2번까지는 혜택 드리고 누구나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약이 15만 원 정도 되면은 다 50% 드셔야 돼요. 보험 2번 적용 끝나면. 그럼 내가 또 이제 라이온들이 오면 내가 오직 내가 신경 써드리겠어요. 그래 우리 인천 총재님 멀리 오셨는데 고마워요. 예, 항상 좋은 강의였습니다. 아니 나는 그 인천 총재 40분이 금방 한 5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거 참 인천이니까 알겠네. 저 인천국제병원에 예. 나사렛 국제병원에 이강일 원장이 내 후배고 예. 부인이 의사예요. 예, 예. 그 국제병원 알잖아. 근데 지금도 예, 그 부인이 병원하고 그 이제 이강일이가 진료를 합니다. 예. 파킨슨을 고쳤어. 이거 저 맨발 걷기, 황도기 그걸로 그 사람 그 진료를 못해서 이거요. 선배 막 이랬거든. 다 고쳤어. 약으로도 못 고치고 부인이 의사고 자기 유명한 한의사인데 왜 못 고치겠어? 결과적으로 황토길 걷기로 병을 고쳐. 인천 총재니까 얘기해요. 하여튼 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제가 먼저 그 포럼의 자문위원입니다. 신방입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누가 음양탕을 자고 일어나면 마셔라. 그런데 음양탕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찬물에다가 찬물을 먼저 받고 따뜻한 물을 받아서 따뜻하게 해서 마셔라. 식전에 그걸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찬물을 어떻게? 온수하고 냉수가 있잖아요. 정수기예요. 그러면은 찬물을 먼저 받고 냉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온수를 받아갖고 미지근하게 섞어갖고 자연스럽게 섞어진 물을 마셔라. 그거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그거 마시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이제 저 찬물과 그 뜨거운 물 해서 미지근하면 돼. 예, 미지근하게 먹어야죠.
예, 기본적으로 이 위가 여자들은 위가 좀 적어요. 예. 그래서 먹이잔 한 잔 250cc 그거 드시고 밥 먹고 과자 250cc 드시면 되고 남자들 500cc 다 마셔야 돼요. 한잔 다 마셔야 돼요. 근데 그걸 마실 때요. 제가 전에는 그걸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네, 되더라고요. 강의 중이니까 조금 이따 전할게요. 그게 잘 안 돼갖고 습관이 조금 자꾸 변형이 되고 이탈이 돼요. 그걸 마시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느끼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 물을 마시면서 이 입으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내려가는 내 느낌을 그 물 마시는 느낌을 느끼는 게 좋겠지요. 근데 안 느껴지더라고. 느끼려고 애를 썼어요. 안 느껴도 됩니다.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90%는 못 느낍니다. 안 느껴도 관계없어요. 일단 몸에 들어가면 돼요. 네. 우리 인체의 70%는 물이에요. 우리가 3, 4일 설사 가잖아. 그럼 5kg 빠집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마시느냐, 그 음양탕식으로 해서 섞어서 마시는 게 더 효과가 있느냐, 두 그거를 가지 뭐 내가 주장하는 건 그냥 미지근하게 먹는 게 네. 좋은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게 마시는 몸에 기호에 맞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인데 이 병원 가서 하면 짜게 먹지 마라, 저염식하라, 저염식을 했어요. 저염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식단을 따면 여성들은 되게 국을 안 끓이고 되게 편해요. 식단 차리는데. 그래서 국을 한 20년째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국은 꼭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장이 예를 들어서 비유행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있어. 네. 그 정상 수치가 아주 높으면은 염분을 줄여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비유행 크레아틴이라는 것이 이제 당뇨에서 왔느냐, 그냥 어떤 질병에서 왔느냐, 그게 이제 신부전이거든. 신부전은 제조의 칼륨 음식을 먹으면 돼. 칼륨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예. 칼륨이 예를 들어서 감자, 고구마, 뭐 이런 뭐 미역, 많이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칼륨이 들어가요. 그걸 먹으면 안 돼. 신장이 더 나빠집니다. 나빠져. 그렇기 때문에 칼륨 음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투석을 하거나 신장이 완전히 부전이 왔다. 그럴 때는 안 먹는 게 좋고 그런 비유행 크레아틴 수치가 신장에 문제가 없다. 그럼 소금을 드시라고 예, 허 박사님 알겠습니다. 질문. 짠 음식 먹는 거하고 소금을 오늘 강의 중에 특이한 게 이제 소금을 먹으라고 아까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아니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음식이요. 10%에 15%의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먹는 음식. 네. 그거 외에 소금을 더 드시라고. 그 위에 2g 아침 저녁으로 일반 천일염도 있는데 먹기 좋고 정제가 잘 된 게 함초 소금이라고 그걸 별도로 더 드시라고 해요. 더 드시면 피곤이 없어지고 네. 굉장히 피부가 좋아집니다. 아. 일단 먹는 기본 19g에서 15g은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나라 의사들이 지금 싱겁게 먹으려는데 네. 싱겁게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독일 의사는 짜게 먹으라는 거예요. 짜게 먹으라고 그래요. 요즘 외국 의사들의 이렇게 저 스타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소금 쪽으로. 바다에 그 바다 동물들 보세요. 소금을 빡 먹는데도 300년, 400년 살아. 네. 순했잖아요. 또 질문 혹시 뭐 한 명 질문할 게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은